예, 안녕하세요. 오늘 용언의 활용 파트 해볼 거고, 품사에서 용언 파트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거는 이 용언의 활용 파트가 좀, 양이 좀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놔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 잘 알아두셨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들 잘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이고요. 용언은 먼저 품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활용하여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활용하여 쓸 수 있는 말. 활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네, 형태가 변화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변화하는 말을 세 글자로 우리가 가변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다, 자고, 자니, 자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말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용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변어에 또 있는 녀석이 서술격조사이다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용어가 같이 엮어서 알아두기는 해야 하는 녀석입니다. 먼저 조사니까 체언 뒤에 붙고요. 그리고 가변어니까 형태가 변하고 체언이 서술어의 격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밥은 그냥 체언 하나인데 밥이다, 밥이네, 밥이에요,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으니까 얘네가 지금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서술어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주어의 행동, 상태를 서술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하고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 해볼 건데 용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언의 구조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간은 앞에 있고 어미는 뒤에 있고요. 어간은 변화하지 않고요. 어미는 변화합니다. 어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미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 이 실질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근 파트에서 공부했던 단어의 형태,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실질 형태소를 의미하고 이런 문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어근과 접사를 다루었던 형태소를 다루었던 단어의 형성 파트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간입니다. 어간은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기본형이 뭔가요? 기본형은 먹다, 자다, 씻다, 달리다, 네, 이런 형태처럼 활용되기 전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형태예요. 여기서 먹고, 자고, 씻고, 달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들은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어간을 정의하고 있는데 얘를 어간의 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간은 변하지 않는 것이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있으니까 예외도 존재하겠죠? 아, 그러면 나중에는 예외적으로 어간이 변화할 수도 있구나. 네, 이 생각 한번 심어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어근, 어간, 어근, 어간, 뭐, 어근 플러스 접사가 어간,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근과 어간의 좀 구분이 어렵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먹이다, 네, 이런 경우에서, 다 앞에가 다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어간인데, 어근은 또 누구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단어 형성 때도 얘기는 했지만 첫 번째로는 이 경우의 수가 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근이 어간과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먹,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먹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어간을 이루고 있는 거고 먹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먹다에 지금 이가 추가됐죠. 아, 얘는 원래 기본형이 없던 녀석이고 얘는 전미사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접사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먹이다에서 이 먹이까지가 다 앞에 있으니까 어간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앞에 붙은 먹이 어근에 해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단어의 형성 파트 한번 다시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어미인데요. 어미는 어간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용언에서 변화하는 부분이고요. 종류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존재합니다. 선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예요.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예요. 종류는 앗, 엇, 시, 는, 개, 떠, 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앗과 엇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얘네는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시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녀석입니다. 밥 먹으시다, 뭐 드시다는 뭐 아니지만 잡수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들이 이제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느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고, 겟은 미래형 혹은 추측의 뭐 추측 의지 이런 걸 나타내고요. 더는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혹은 과거형을 서술할 때 이제 얘기를 하고, 리는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얘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 살을 빼리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리가 의지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다. 그래서 얘네는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어말 어미인데요. 선어말 어미에 당연히 뒤에 와야 되니까 어말 어미보다 뒤에 있을 건데, 어말 어미의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말 어미인 거죠. 그래서 종류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의 내용을 종결하는 어미예요. 이런 거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렇게 있는데, 평서형은 평범하게 쓰는 거예요. 철수가 문법을 공부한다. 예, 이건 공부한다 이거랑 크게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철수가 문법을 공부하니? 가 붙으니까 얘가 지금 의문의 문장이구나, 그래서 의문형 어미가 붙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철수가 문법을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붙어서 철수가 문법을 공부하도록 이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 이런 애들을 명령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공부하자 이런 녀석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를 청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나가 붙으면은 감탄형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결어미인데요.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어미예요. 뭐와 뭐를 연결해줄 건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로는 문장과 문장이에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가 존재해요. 여기는 고, 며 이렇게 서, 려고 이런 게 있는데, 형은 부지런하고 동생은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비가 와서 사려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형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동생은 게으르다 라고 하는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면 요것과 요것, B와 A의 위치를 바꿔봤을 때도 말이 되는가를 따져보면은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A와 B의 위치를 바꿔보았을 때 이 문장의 의미가 변화하는가 했을 때 변화하면 우리가 그걸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로 통해서 이루어진 이 문장은 서로 위치를 바꿔도 괜찮고요. 이런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장들은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길이 젖어서 비가 왔다. 철수가 백화점에 철수가 백화점에 오려고 어머니 선물을 샀다. 예, 이런 식으로 문장에 오류가 생겨납니다. 그런 애들을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언젠가는 또 깊게 다룰 때가 오긴 하겠지만, 먼저 본용언은 말 그대로 본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은 말 그대로 보조용언인데, 본용언은 일단 어떤 A와 B라고 하는 용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이 전체를 하나의 용언으로 본다고 해볼게요. 이 전체 용언의 의미가 it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A가 먹다이고 B가 버리다인 거예요. 그럼 이 용언 두 개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미 고어를 쓰는 것인데, 여기다가 내가 한번 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먹어 버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it의 의미에 더 가까운 건 누군가요? 네, 먹어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요? 얘네는 먹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더 강조해주고 싶은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조해주는 어미다라고 해서 보조해주는 용언이다라고 해서 보조용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용언이 겹친 형태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연결 어미를 찾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한 것인지, 혹은 간혹 본용언과 본용언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보자, 이런 경우에는 먹다 그리고 보다라는 거를 고로 이어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먹고 나서 보자 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전성어미인데요. 얘네는 사실 이제 중3 정도에 배우는 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문장의 구성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되는 데까지만 설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전성어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용언이 안긴 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어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성어미가 붙으면 내 앞에, 이 어미 앞에 명사절이 붙고 관형절이 붙고 부사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얘네는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품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사절이 붙었다고 해서 명사인 게 아니고 난 여전히 용언인 거예요. 왜? 용언이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관형절을 이끈다고 해서 내가 관형어가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용언인 거예요. 내가 부사절을 이끈다고 해서 내가 부사로 바뀐 것이 아니고 난 여전히 용언인 거예요. 자, 용언이 주로 서술어의 위치에 문장을 서술하는 역할을 맡지만, 전성어미가 붙으면 명사처럼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이거는 명사절의 특징.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할 수 있고, 이거는 관형절의 특징. 부사처럼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할 수가 있다. 이거는 부사절의 특징이죠.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처럼, 그리고 처럼입니다. 한마디로 바뀌지 않는다.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이 녀석이 만약에 한번 동사면 영원히 동사인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형 전성어미인데요. 얘네는 음과 기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농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라고 하는 거는 주격조사 혹은 복격조사였는데, 있음이 밝혀지다. 그럼 뭐가 있는데? 소질이 있대. 뭐에 소질이 있는데? 농구에 소질이 있대. 누가? 친구가. 그러면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지금 친구가 농구에 소질이 있음,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고, 밝혀졌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주어로 쳐볼 만한 게 친구가인데 친구가 밝혀졌다? 이거는 경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절이 뭔가요? 그냥 문장보다 조금 아래, 근데 구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농부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다.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 거네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농부가 기다리는 거니까 농부가 주어, 그리고 기다리다가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으니까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이 명사절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있음, 내리기, 얘네가 명사처럼 명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를과 같은 조사가 붙을 수가 있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여전히 뭐예요? 소질이 있다, 비가 내리다, 여전히 형용사, 동사, 품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요. 은, 는, 을, 던 요 녀석들 찾아주면 되는데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니은을 찾는 거예요. 니은을 찾으면은 어지간해서는 군인 얘는 안 되겠죠. 어지간해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일 경우가 많은데, 네, 니은으로 찾기보다 이렇게 찾기를 좀 권할게요. 아빠는 식은 밥을 먹는다. 이 문장에서 먼저 수식하는 녀석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아빠는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근데 식은 밥이네요. 여우는 여우인데 책을 먹는 여우야. 내 친구는 내 친구인데 미래의 군인이 될 내 친구예요. 동생은 동생인데 코를 흘리던 동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형사 절을 찾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미를 보면 되겠죠. 식은, 책 먹는, 미래의 군인이 될, 흘리던, 네, 이런 녀석들이 지금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이 쓰이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될 같은 경우에는 되다, 여기에 지금 을이 붙어가지고 될 이렇게 된 거겠죠. 식은은 식다, 은이 붙어서 식는, 먹는은 먹다에다가 는이 붙어서 먹는 이렇게 된 거고, 흘리던은 흘리다에다가 던이 붙어서 흘리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관형사처럼 뒤에 있는 밥, 여우, 내 친구, 동생과 같은 체현들을 수식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인데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 개, 도록, 듯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 4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문제는 이걸로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처음 보는 게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예, 우리가 품사할 때 말했던 것처럼 처음 보는 거 나왔으면은 그냥 얘의 기능을 보고 선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손살과 같이 흐른다. 먼저 시간이 흐르는 거지. 주어고 서술어예요. 근데 손살과 같이, 손살과 같다 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이가 붙었네요. 손살과 같이 흐르네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손살과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부사절이 되는 거고, 얘는 이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도둑이 빌었다. 어떻게? 손이 닳도록 빌었다. 형사가 사건을 해결했다. 근데 어떻게? 누워서 떡 먹듯이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같이, 아름답게, 닳도록, 먹듯이, 얘네가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부사형 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라고 하는 건 형용사일 거고, 얘는 이가 붙어서 지금 부사형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아름답다 원래 형용사인데 얘가 지금 개가 붙어서 아름답게 라고 하는 부사형으로 쓰이고 있고, 손이 닳다 얘가 닳도록 붙어서 부사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먹다 얘가 드시가 붙어서 부사형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품사는 변화하지 않는다. 네, 1학년 친구들도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좀 어려운 파트인 용언의 활용인데요. 활용은 뭐냐면 일단 변화 규칙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다시 어간은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용언 변화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활용들, 어간이 변하지 않는 활용들을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씻다, 씻고, 씻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 어간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간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이 변하면 규칙이 아니겠군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얘를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다, 크고, 커서 크라고 하는 어간이 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커라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어서, 아서와 같은 이런 모음 시작 어미 앞에서는 어간 끝 의가 탈락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 바쁘, 아서 이런 식으로 바쁘의 크다의 가 탈락해서 어서, 아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다, 돌고, 도는, 도니, 돕니, 돕니다, 뭐 도십시오, 도오 이런 식으로 어간 끝 리을이 는, 니, 비, 시, 오로 된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런 걸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규칙이라고요. 얘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누가? 어간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는 활용, 규칙 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어간이 변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규칙 활용으로 넣어줍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음운 변동들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몰라도 되지만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음운의 변동 공부할 때 이런 관점을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용언들을 우리가 불규칙 용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단 어간이 변하는 활용인데 우리가 위에서 어간이 변하지만 규칙적으로 변하는 활용은 규칙 활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어간이 변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얘네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종류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시읒 불규칙은 시읒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이어로 바꾸고 짓어를 지어로 바꾸는데 얘네가 원래 규칙 활용적에서는 웃어, 씻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단어들은 요렇게 이어, 지어 하면서 어간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불규칙인 거고 그 다음 디귿 불규칙인데요. 모음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뀐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거더가 걸어가 되고 드더가 들어가 되고 근데 얘네가 규칙 활용에서는 얻어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 불규칙이고요. 비읍 불규칙인데요.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뀝니다. 이게 돕아, 줍어, 이게 도와, 주어,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녀석들인데 얘네가 지금 잡아, 뽑아 이런 것과 같이 어간이 변하지 않는 규칙 활용이 있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불규칙이고요. 르 불규칙인데 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흐르어 흘러고 이르어 일러죠. 예,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동 피동을 배울 때 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흘리다 이 친구는 원래 흐르다죠. 흐르다가 르 불규칙이 되어서 지금 리을 그리고 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흘리다라고 하는 걸로 된 거죠. 물을 흘리다 이런 식으로 사동 전미사가 붙은 건데 얘네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다에다가 리가 붙은 거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동 피동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학생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우불규칙인데요. 얘는 한 친구밖에 없습니다. 푸어가 퍼로 되는 현상인데요.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 이 친구가 원래 프다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프다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우리가 푸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프다를
프다를 여기 앞에서 배웠던 모음 시작 어미 앞에서 의가 탈락한다 라고 하는 규칙으로 퍼로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우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주어는 주어로 되는데 푸어는 퍼로 돼? 아 얘는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네 해서 얘가 불규칙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예. 좀 어려우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어미가 변하는 활용. 선생님, 어미가 변하는데 왜 불규칙적이죠? 어미가 변하는 건 규칙이 맞잖아요. 예, 맞는데요. 이 친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으면 이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 뒤에 오는 어미, 어가 여로 교체된다는 얘기인데 공부하어, 얘가 공부하여로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원래 같으면 사아에서 아가 붙으면 이 아가 사라고 그냥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갑자기 여라고 하는 친구로 교체가 돼버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불규칙적인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어간 뒤 어미가 러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르어, 푸르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없던 이 어가 러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래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치르어 이 경우에는 의이기 때문에 치러로 돼서 의탈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의가 탈락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에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친구인데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활용입니다.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오면 어간에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랏 이런 경우에 원래 같으면 파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안 쓰이고 팔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조화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변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히읗이 없어지지도 않고요. 어미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게 되었죠. 심지어 어떤 규칙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불규칙 활용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좀 가장 중요했던 녀석들은 첫 번째 어간과 어미 그리고 선어말 어미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연결어미 중에서도 전성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이런 친구들이었는데요. 전성어미에서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점, 전성어미가 붙었다라고 해서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명사절이 붙었다고 해서 얘가 명사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 네, 그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용언 활용의 규칙,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는 변한다 라고 하는 이 규칙 잘 기억해 주시고, 규칙 활용 중에서도 어간이 변하는데 규칙적으로 변하면 규칙 활용이라고 설명을 한다. 근데 어간이 변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어간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건 애초에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얘는 불규칙적이고, 어미가 변하는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불규칙 활용인 거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면 불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친구들만 잘 복습해서 챙겨두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